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문득 불안해지는데요. 우리 아이 잘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토하는 장면 밤새 하더라고요. 다음날 병원 가서 링겔을 맞추고 좀 나은 듯 싶었더니 그 뒤로 좀 소화가 안 되는가 밥도 잘 못 먹고. 좀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원래 있다 보니까 좀 체하고 자주 구토를 하는 편이었어요. 코피도 한 번씩 걸리고요. 네. 아이들은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랍니다. 하지만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있는데요. 호흡기 질환과 스트레스, 소식하는 습관 등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의학적으로도 일견 맞는 부분입니다. 아이들마다 먹을 수 있는 크기가 본인들의 위장의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섭취하고 흡수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잘 먹은 음식을 바탕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내고 남은 노폐물들을 소변이나 대변이나 땀 등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시부터 2시라는 시간은 성장 호르몬이 왕성한 시간입니다. 요때 취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소아가 꿈을 많이 꾸는지 물어봐서 숙면을 취하는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성장 그래프를 평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시기를 최대한으로 미루거나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하는 성장 부진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래 아이 100명을 줄 세웠을 때 작은 순서로 세 번째 이하이거나 키가 매년 4cm 미만으로 자란다면 성장 부진으로 꼭 치료가 필요한데요. 성장을 돕는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 아이의 평생 건강 토대를 다지는 한의사 김태희 원장. 성장을 막는 원인을 치료해 키 고민을 해결하는 한의사 변종은 원장. 하온이는 환절기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코피를 흘렸습니다. 어머니 허혜정 씨는 혹시 큰 병은 아닐지 걱정이 앞섰는데요. 몸이 약해서 코피가 나는 건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평균이었어요. 딱 그 3.0으로 평균으로 태어났다고 알고 있어요. 병원 다니기 전에는 막 아프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좀 짜증이 많다고 해야 되나? 잠을 그리고 이겨냈어요. 낮잠도 잘 안 자려고 하고 그게 피곤하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코피를 흘렸던 자신을 닮은 모습에 더 걱정되고 마음이 아팠다는 혜정 씨. 혹시 나쁜 체질을 물려준 건 아닌지 더 신경 쓰입니다. 하루는 저녁에 자기 전에 기침을 했는데 코피가 너무 많이 나서 1시간 동안 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갈고 갈다가 핏덩이가 길게 나오니까 그제서야 딱 응급실 갈 준비를 하니까 그제서야 멈췄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큰 병이 아닐까 항상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어머니가 코피가 제일 고민이 되셔서 데리고 오셨고 그때는 이제 최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코피가 많이 났었고요. 이제 울면서 코피가 나거나 머리 쪽에 이제 열이 확 몰리거나 신경을 쓰면 코피가 터지는 걸로 이제 주증상으로 내원을 했었고요. 키랑 몸무게도 또래보다 약간은 작은 상태였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키와 몸무게 모두 평균과 비교해 작았습니다. 특히 키는 100명 중 앞에서 13번째로 작은 키였죠. 코피 때문에 이비인후과에도 가봤지만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철분제까지 복용할 정도였죠. 그러다 어린 시절 한약을 먹었던 사실이 기억나 아이와 함께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괜찮아요? 눈 뜨고 옳지 옳지 이렇게 한 번 더 볼게요. 코 많이 부었고 코피 딱지 조금 앞에 있고요. 요게 두드러기가 조금 있는데 점막이 예민한 거거든요.
같은 알러지로 보통 비염, 아토피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온이는 이번에 봄보약 들어갈 때 아토피 쪽으로 우리 이전에 코피 좀 멈출 수 있는 고약으로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온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실 한의원에서는 한약 치료가 치료의 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요. 하온이의 한약은 가미 화혈탕이라는 약을 제가 초반에 썼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소양지체입니다. 이제 상부 쪽의 열이 성인들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열을 꺼줌으로써 코피를 조금 멎게 하는 처방이고, 뭐 맹문동이랑 현삼과 같은 약재가 군약으로 제일 이제 주요 약재로 들어가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코나 상부의 열을 끄는 쪽으로 처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호흡기맥이랑 소화기맥 둘 다 보는데 둘 다 힘이 넘치는데요. 활동량은 여전히 많죠. 네. 우와, 맥 진짜 좋다. 자, 우리 스티커 침 치료도 조금 바로 할게요. 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코피를 멎게 하는 겁니다. 침 치료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겐 스티커 형태의 침인 분구침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혈자리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뭐 2, 3개월 치료를 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1년 주기로 이제 뭐 계절별로 저희는 이제 봄, 가을, 특히 환절기에는 아이들이 이제 날씨 영향도 꽤 많이 받고 우리 점막은 바깥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보강을 해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다시 1년 계획을 세워서 치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부로 열이 차는 체질을 개선하고 비염으로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한약을 처방해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복용했습니다. 환절기에는 보약 성분을 더해 체력을 끌어올리고 감기를 쉽게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줬죠. 지난 1년 동안 키와 몸무게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특히 100명 중 앞에서 13등이던 키가 26등으로 바뀌었죠. 내가 선택을 잘 했던 것 같다. 어릴 때 저도 똑같이 한약 먹고 괜찮아진 그 경험이 있어서 이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찾아왔는데 잘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보다 코피 많이 안 나서 좋아요. 아이가 아픈 게 본인 잘못인 것처럼 내심 마음이 무거웠다는 허혜정 씨. 건강한 하온이를 보니 마음이 놓이는데요. 앞으로도 튼튼하게 잘 자라주길 바랄 뿐입니다. 많이 좀 걱정이 덜해진 것 같아요. 혹시나 다른 큰 병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안 좋은 걸 내가 물려줬나 태어나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좋아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아이를 대할 때도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모든 엄마의 마음처럼 항상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피를 흘리는 원인은 체질적인 원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요. 특히 열이 많으면 그 열을 식히기 위해 코피가 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코피를 육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혈열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소아들은 성인에 비해서 코피가 잦은 편이지만 사실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중증도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코피는 열에 의한 것이라 열을 꺼주는 치료가 코피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키 성장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1차 급성장기는 출생 후 만 3세까지, 2차 급성장기는 만 11세에서 13세 무렵으로 다나도 급성장기를 앞두고 있죠. 저희 딸이 평소에 그 음식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잠도 좀 늦게 자는 편이라서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또 더군다나 지금 이제 2차 성장기가 와가지고 좀 걱정하던 찰나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저희 회사 부장님 딸이 이제 여기서 치료를 받고 엄청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학생들 중에서 작은 순서대로 해서 5번째. 어른 될 때까지 168cm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다나는 키가 고민인데요. 처음 한의원을 방문했을 때 33%로 100명 중 앞에서 33등에 해당했죠. 편식이 조금 있었죠. 그렇죠. 그건 조금 좋아졌어요. 밥 먹는 건 식욕이 조금 올라왔어요. 식욕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다나 복진을 제가 조금 할 건데 한번 누워서 배 쪽으로 한 번만 볼게요. 우리 제일 처음 진찰했을 때 배꼽이 좀 많이 작은 친구였거든요. 자, 이렇게 눌렀을 때 불편하진 않아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이쪽은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흉곽 쪽을 보면은 갈비뼈 사이에 각이 예각인지 아니면 둔각인지에 따라서 배꼽 크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다나는 조금 작은 편이었고요. 배꼽이 작은 친구들은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의 용적이 그만큼 다 받아내지 못해서 좀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 구역감이 있거나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해서 체기가 생기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음식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것과 조금 이제 수면이 늦는 거, 요 두 가지로 파악을 하고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 곧 2차 급성장기를 탈 친구이기 때문에 키랑 몸무게 쪽 성장도 조금 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아이들은 척추와 골반이 틀어지기 쉬운데요. 척추가 틀어지면 골반 불균형으로 이어져 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나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다나는 이제 지금 성장을 위해서 좀 추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나의 상태는 우선은 오른쪽 어깨랑 왼쪽 골반이 조금 틀어져 있는 형태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 바로 잡으면서 이제 성장점 자체가 관절들에 있다 보니까 관절들을 많이 풀어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 이어서 이제는 좀 척추 쪽을 좀 늘려주는 성장 치료가 조금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추나 치료를 시행합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비뚤어진 척추와 관절의 위치를 올바르게 교정하는 치료인데요. 성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자극하고 근육 긴장도를 완화해줍니다. 추나 치료는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관절 자극을 통해서 관절에 있는 성장판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인에 비해서는 소아에겐 덜하지만 소아도 마찬가지로 관절에 틀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는 과정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침 치료도 함께 시행합니다. 식사량이 적고 소화력이 약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는 혈자리에 침을 놓습니다. 우리 손 하나, 발 하나 맞은 침은 사관혈이거든요. 사관혈이라고 해서 이제 합곡혈, 태충혈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혈이나 경락을 소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혈자리 중에 하나라서 손발에 기본적으로 침 치료를 하고 보통 무릎 쪽에 아이들 성장판 자극할 수 있는 혈자리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쪽도 자극을 조금 같이 하는 편입니다. 치료는 약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3개월의 휴지기를 가진 뒤 다시 시행하게 되는데요. 1차 치료가 막바지에 달았습니다. 그동안 한방 치료가 힘들진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무섭지 않아요. 아프진 않아요? 네, 아프지도 않아요. 지난 3개월 동안 한약도 꾸준히 복용했는데요. 2차 급성장기를 앞두고 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근골격계를 강화하는 성분의 성장 한약을 복용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선천지기, 후천지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선천지기는 엄마 아빠한테서 기본적으로 받은 이제 본인의 기본 면역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후천지기는 말 그대로 이제 나오고 나서 음식물을 먹고 자기가 소화시켜서 내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육미지황상이라는 약은 이 선천지기, 기본 기초 면역력을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처방이고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좀 잘게 부수고 흡수를 할 수 있는 이제 소도지제들이 들어갑니다. 2차 성징을 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뼈와 근육들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약재들을 같이 넣어서 만든 게 지금 다나가 먹고 있는 성장탕의 구성입니다. 식욕이 부진하고 편식이 심하면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데요. 식욕을 끌어올리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치료했습니다. 3개월 동안 키가 2.3cm 컸습니다. 100명 중 33등이던 키가 40등까지 따라잡은 겁니다. 처음에는 약을 지금 4번째 바꾸는 건데 별로 기대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식욕이 늘고 많이 큰 것 같아서 많이 신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약을 먹이면 아이들이 살찐다는 그런 낭설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산약을 좀 신뢰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얼떨떨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마다 과한 부분이 있고 부족해서 채워주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이 과도한 친구들은 열을 빼주는 처방을 할 수 있고, 소화기가 약한 친구들은 위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코나 목이 많이 건조한 친구들, 그리고 비염이나 아토피 등이 있어서 알러지로 고생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알러지 증상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한약은 아이들의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성장기에 잔병 치레가 심하면 성장이 부진할 수 있습니다. 지안이는 최근 장염을 심하게 앓으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나빠졌죠.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토하는 장염 밤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병원 가서 링겔을 맞추고 좀 나은 듯 싶었더니 그 뒤로 좀 소화가 안 되는가, 밥도 잘 못 먹고 약간 너무 컨디션이 너무 자꾸 저조해서 그냥 한의원에 와서 이제 진맥하게 됐어요. 치안이가 저번 주에는 그래도 코가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한 언제부터 콧물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말 전부터 그랬어요. 주말 전부터. 지안이 지금 코 혹시 좀 답답해요? 별로 답답하진 않아요? 코 사진 한 번만 찍어 볼게요. 코 막힘은 지안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또 많이 부었었는데 깔아앉아.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지안이 아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아, 메롱, 메롱. 옳지. 다 소리내서 아. 왼쪽 코는 우리 점막이 조금 빨갛고 두드러기가 있어서 이건 이제 비염기 살짝 있는 거. 근데 지안이 코가 지안이 느끼기에는 별로 막 답답하지는 않다, 그쵸? 장염이나 뭐 잦은 감기 같은 경우는 4, 5cm 정도 클 수 있는 시기에 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약 처방과 같이 스티커 침 등 이제 무통침이라고 하죠. 아프지 않은 침을 사용해서 소화기 혈자리와 성장 혈자리 등에 이제 자침을 하고, 배꼽 주위의 여러 혈자리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뜸 치료를 하고, 복부 쪽에 가스를 조금 빼줄 수 있는 우리 부항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부항과 뜸 치료를 통해 원활한 혈액순환과 기순환을 돕습니다. 이런 치료를 통해 약해진 면역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끌어올리는데요. 아이가 자주 아프면 성장에 쓸 에너지를 병과 싸우는 데 소모해 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침 치료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일단 그런 뾰족한 침만 있는 게 아니라 분구침, 스티커 침도 있고, 이제 혈자리를 스티커를 붙였을 때 좀 피부가 약한 친구들은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혈자리 자극할 수 있는 롤러칩을 쓰기도 하고요. 안에 작은 침을 넣어서 톡톡 두드리는 작탁침도 쓰기도 해서 보통 돌 이후에 아이들은 침 치료, 등 치료, 한약 치료는 모두 가능합니다. 아프고 난 뒤 식사량이 줄고 입맛이 없었는데요. 배꼽 주위로 배가 아픈 증상도 있어 소화기 회복을 돕는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지안이는 소건중탕이라는 약을 제일 처음 사용을 했는데요. 밤량이 갑자기 확 줄었다든지 코피나 야뇨를 끼고 있는 아이들은 더욱 더 적응증에 가깝고요. 보통 아이들이 체격이 조금 마르거나 복부 쪽에 복직근이 많이 긴장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대조, 인삼, 생강 등이 들어가는 시호 건중탕입니다. 두 가지 탕약을 합방한 것으로 소화기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월 달보다 많이 컸다는 소리도 제가 한 2번 정도 듣고 나니까 약을 잘 먹으니까 좀 효과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치료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염을 앓고 거의 늘지 않았던 체중과 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엄마로서 기분이 좋죠. 못 먹을 때는 이제 아프니까 못 먹어서 마음이 아팠고,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단 잘 먹고 또 잘 자고 또 뭐 친구들이랑 또 잘 지내고 하니까 여러모로 다 좋아요. 사랑해.
평소 병치레가 잦은 현준이는 특히 비염 증세가 심했습니다. 약재를 직접 코 속부터 목구멍, 기관지 등에 투여하는 네뷸라이저 요법을 시행합니다. 잔병이 좀 많은 편이어서 가지고요. 감기가 자주 걸리고 장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좀 많이 아프면 열이 좀 자주 나는 편이어가지고 감기를 좀 덜 했으면 싶어가지고. 감기 걸리면 계속 목 아프고 기침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박현준님은 먼저 체중이 좀 적게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식사량이 적다 보니까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게 있어서 저희가 본 가장 큰 치료점은 체중을 늘리는 것으로 좀 봤고요. 두 번째로는 잦은 감기와 함께 더불어서 소화 기능이 약한 상태여서 소화 기능 강화를 통해서 식사량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자주 아프면서 식욕이 저하되고 소화기의 기능도 약해졌는데요. 키는 평균보다 크지만 체중이 4kg 이상 적게 나가는 상태였죠. 저희가 이제 처음 왔을 때는 현준이 감기 때문에 입원도 좀 잦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입원은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예, 요즘은 거의 그런 거 없고 네. 밥도 잘 먹고 있어요. 밥도 제가 여쭤볼 때마다 보면 뭐 약 먹을 때는 이제 밥 잘 먹고 그래서 저희의 결과적으로 목표는 체중을 늘려서 이제 근력까지 강화될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을 그렇게까지 보는 게 좀 목표고요. 그 중간에는 이제 계속해서 입원은 절대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추나요법을 시행합니다. 잘못된 습관과 자세로 척추가 휘면 성장과 신체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경우 성인보다 근육이 부드러워 교정이 잘 됩니다. 뼈의 성장이 끝나지 않아서 틀어진 관절을 개선하면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서 틀어지는 것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박현준님은 오른쪽 골반과 왼쪽 어깨가 틀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조금 잡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근골격계 성장을 자극할 수 있도록 추나 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선생님 부항 조금만 할게요. 한의학적 개념으로 소화기에 혈자리들이 많거든요. 그거 조금 선생님 자극해요. 2개만 딱 더해요. 척추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자리한 배수혈은 오장육부와 직접 연결되는 경혈입니다. 이곳에 부항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혈자리를 이용해 피부 근육을 자극하고 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박현준님은 우선은 치료가 3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3개월 중간에 감기가 조금씩은 왔었지만 입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체중이 점점 증가해서 체중 등수가 7등에서 현재 10등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개선해 잔병 치레를 줄이는 시오게지탕을 복용합니다. 그냥 건강하고 밝게 컸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부모들의 모든 소원은 다 똑같을 건데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모든 방면에서 다 잘했으면 좋겠고 하긴 한데 저는 좀 건강하고 밝고 자기가 원하는 거 이제 즐겁게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키가 유전으로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양을 잘 섭취할 때 평균 키도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후천적인 요소도 많은 영향을 끼치죠. 성장을 방해하는 문제는 해결하고 부족한 영양은 채우는 치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장의 가치가 날로 증가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진료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조금 더 빠른 시기와 적극적인 대처가 소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장은 건강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의 건강함은 몸도 마음도 다 편안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이들이 더욱 올바른 성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